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 시간입니다. 중국의 인부들이 굴착기로 벽을 뚫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벽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한 운전자가 되레 경찰에 체포를 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금 만들어진 듯한 흙길 양옆으로 높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 양옆에 벽을 세운 게 아니라 벽을 허물고 도로를 만든 겁니다. 허리가 뚝 잘려버린 이 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의 대표 유적지 만리장성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유적지를 훼손한 인부들,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 옆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한 차량을 붙잡기는커녕 신고한 운전자의 차량을 갓길에 세웠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역주행한 사람이 반대편 차 운전자가 아니라 신고자였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 2배가 넘은 이 간 큰 운전자,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2명의 고개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원형 경기장 안을 빙글빙글 돕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서로 부딪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고개를 선보이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주변 스태프에 의해 구조된 고개사는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놀이공원 측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같은 공연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짝이는 풍선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 갑자기 밤하늘이 초록빛으로 밝게 번쩍입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신비롭죠?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던 중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을 우연히 포착한 건데요. 튀르키예에서 초록 섬광을 내뿜으며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초록빛은 유성이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해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에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미국에선 산사태로 암석이 무너져 내려서 주차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재해가 덮친 그 순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전망이 설치된 산 경사면에서 작은 바위들이 하나둘 굴러 떨어집니다. 돌이 떨어지는 주기가 짧아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암석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비가 쏟아져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갑작스런 돌풍에 앞서가던 차량의 앞부분이 번쩍 들리더니 마치 장난감처럼 뒤집히며 다른 차량을 덮칩니다. 다행히 운전자들의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해 건물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자동차를 들이받은 대형 쓰레기통. 추월이라도 하듯 자동차를 지나쳐 거센 물살에 빠르게 떠내려갑니다. 그리스에서 극심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평균 연간 강우량인 400mm보다 훨씬 많은 비가 단 하루 만에 쏟아진 지역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산불을 겪었던 그리스 주민들은 산불이 꺼지자마자 폭우와 홍수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유리창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마치 자동 세차 기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스페인 중부를 강타한 폭우로 수도 마드리드의 지하철이 침수된 겁니다. 빗물이 서서히 지하철 안으로 들어차는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한데요.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양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 원에 구입한 그림이 알고 보니 3억 원의 가치라는 게 밝혀진 명화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로또급 행운을 거머쥔 사람, 미국의 한 골동품 애호가입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지난 2017년 중고품 가게에서 4달러, 약 5,300원에 구입한 그림이 알고 보니 미국의 유명 작화가인 NC 와이어스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그림이요, 9월 말에 경매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경매사 측은 이 그림의 예상 판매가를 2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 벽부터 손잡이까지 온통 핑크핑크하죠. 바비 인형의 집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매물로 나온 그런 집인데요. 미국 위스콘신주 허드슨에 위치한 2층짜리 핑크빛 주택. 이곳 이름부터 바비 코어 캐슬입니다. 1900년에 지어진 침실 7개, 욕실이 4개나 있는 저택이에요. 마당에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실내도 이렇게 보면 온통 분홍색이죠. 바비 테마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도 되게 예쁘네요. 현재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약 110만 달러, 15억 원의 가격표를 달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으쓱한 구석으로 향하는 이 남성, 잠깐 주위를 살펴요. 그러더니 이렇게 두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맞붙은 두 벽을 짚으면서 한 걸음 아니 한 팔 한 팔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교도소를 탈옥하는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이 살인범은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요. 지역 당국은 검거 작전을 실행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세계 34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직장인의 재택근무 일수가 가장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직장인이 한 달에 평균 재택근무하는 일수가 1.6일이거든요. 일본은 이틀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3.2일을 기록해서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가장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6.8일 근무하는 캐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호주도 재택근무 일수가 5일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선 많은 직장인이 코로나 기간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도 전했네요. 예, 원숭이 아닙니다. 원숭이 그림입니다. 상대를 위협하듯 이를 드러낸 이 원숭이, 랑구르라는 원숭이 종인데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 뉴델리 중심부에 이렇게 랑구르의 실물 크기 사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길거리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붉은 털 원숭이에게 겁을 줘서 도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힌두교가 많은 인도에서는 원숭이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서 거리에서 많은 원숭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물건을 훔쳐가거나 시민들을 공격하는 원숭이들도 많아서 G20 기간엔 그런 원숭이들의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서 랑구르 원숭이 사진을 붙여놓는 아이디어가 동원됐다고 하네요. 이번 소식, 보통 반려동물 하면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요. 몸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소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특수 개조를 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려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뿔이 달린 소를 조수석에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승용차에 거대한 소가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생각보다 큰 소의 크기에 깜짝 놀랐는데요. 몸무게 998kg의 긴 뿔소로 하우디 두디란 이름의 귀염둥이 반려동물입니다. 두디를 키우는 리 마이어 씨는 두디가 사람의 말도 알아듣고 목줄을 메고 산책도 가능하다면서 생후 6개월일 때부터 승용차를 특수 개조해 태우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소를 태운 차량이 다니는 건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당초 한 페스티벌에 가려던 마이어 씨는 경찰의 제지로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치즈를 손에 든 채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여성. 치즈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즈를 통해 점을 보는 이른바 치즈 점진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티로멘시란 점술인데요. 치즈의 농도와 냄새, 곰팡이의 형태 등을 토대로 점괘를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will hear what I'm saying and look at the cheese and be like,
oh my God, this is amazing. 점도 보고 맛있는 치즈도 구입하고 손님 입장으로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겠네요. 둥근 캡슐 안에 들어가는 한 여성. 엉덩이와 무릎 받침대를 키에 맞게 조절하고 이 팔걸이까지 내려놓은 뒤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일본 도쿄에 선체로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캡슐이 등장했습니다. 무릎을 기대고 엉덩이를 받쳐줘서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30분 동안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수면 캡슐 이용료는 커피 한 잔 값을 포함해 825엔, 약 7,500원 정도입니다. 카페 측은 15분에서 20분의 짧은 낮잠이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나 업무 등의 능률까지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I can't see of a better way than remember her than through her corgis, through the breed that she loved and cherished for her life.